안녕하세요. 정원장의 건강교실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뵙죠?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더 행복하시고 더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알아볼 주제는요, 피부입니다. 제 한의원을 오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피부과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뜻하지 않게 피부 환자들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저를 찾으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양방 피부과에서 약을 1년 내지 2년 복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개선되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 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피부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계신 부분이 거의 없었고요. 단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만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피부 환자들 그리고 그 여러 측면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피부를 이해하고 그리고 피부 질환을 치료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은 맑고 건강한 피부를 원한다면, 그죠? 피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중의 한 15% 정도가 피부입니다, 사실, 그죠? 우리 몸의 단일 기관 중에서는 가장 큰 기관이죠, 사실. 자, 한의학에서는 다른 여타 질환에도 그렇지만 이 그 증상을 이해할 때 그 부분만 보지 않습니다. 몸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접근을 하죠.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방에서는 피부만 보지만 한의학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제가 판사한 내용이 계략적으로 피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그런 장부들입니다. 이외에도 물론 영향을 더 미치는 장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판사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피부에 영향을 주는 장부는요, 폐입니다. 한의학에서 피부를 접근할 때 제일 먼저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 폐, 주, 피, 그러니까 폐가 피부와 털, 모발 등을 주관한다, 주로 책임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폐는요, 피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임상에서 보면 폐로 인한 증상은 건조증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봤는데 아장풍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손바닥에 허물이 막 벗겨지는데 마치 닭발처럼 이렇게 허물이 벗겨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장풍이라고 하는 증상하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머리에 비듬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폐의 건조로 인한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비, 다른 말로 딸기코라고 하죠. 코끝에 이렇게 피부염이 올라오는 경우죠. 주로 술독, 술을 과하 마셔서 술독으로 인한 증상으로 그 원인을 보고 있는데요. 근데 술을 한 방울도 드시지 않는 분이 딸기코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한의학에서는 폐풍창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주로 폐의 열독입니다. 이 폐의 열독이 차서 코끝에 맺힌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술독도 마찬가지로 폐열로 가서 이렇게 딸기코 증상으로 드러납니다. 이외에도 보면 예전에 그 폐질환을 앓으시는 분들 보면 피부가 굉장히 창백하죠. 그리고 고대 예전에 아주 그 미인들 보면 피부가 아주 얇고 이렇게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죠. 대부분 폐가 좋지 않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폐가 피부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자, 위와 대장, 이 피부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금 맞지 않는 음식을 드신다거나 상한 음식을 드시면 두드러기로 바로 나타나죠. 위의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피부로 그 증상이 드러나는 건데, 이것만 봐도 위가 두드러기를 만드니까, 그죠? 피부와 관련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은 대장인데요. 대장도 의외로 피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위와 대장의 어떤 상태가 좋지 않으면요, 피부염으로 나타나는데요. 자, 주로 얼굴,
그리고 턱 밑,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토피, 이 부분도 위와 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얼굴 같은 경우에는요, 자, 얼굴이 이렇게 있다고 보죠. 그리고 이제 눈이 있고, 이렇게 입이 있다고 봤을 때, 한의학의 경락상으로 이 눈 밑하고, 그 다음에 측면, 관자놀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턱 밑은 대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죠? 볼 부분하고 이 옆으로 피부염이 많이 올라오신다면 위가 맑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턱 밑에 보면은 턱 밑에 이렇게 그 피부염이 많은 남자분들이 많죠. 이런 경우에는 대장이 맑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습니다. 이 턱 밑의 증상은 어떤 분들이 많냐면요, 가령 예를 들면 프로야구 선수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보면 오후에 경기를 시작해서 경기가 10시, 늦게는 11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까, 경기 중에. 그래서 대부분 저녁을 경기 중이라서 거의 못 먹죠. 그래서 경기를 마치고 숙소나 집으로 가시면 그때 아주 늦은 저녁을 드실 건데요. 대부분 보면은 체력도 굉장히 왕성하고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육류라든가 그런 음식을 굉장히 즐기십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독소들이 이 턱 밑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잘 볼 수가 없었는데요. 내년에 한번 꼭 보세요. 이 턱 밑에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아무래도 위와 대장으로 인한 이 피부염은 조금 얕은 특징이 있고요. 주로 좀 국소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치료할 때에도 대장 치료를 꼭 해야 됩니다. 그죠? 다음은 세 번째가 간과 담입니다. 쓸개, 그죠? 간과 담에 의한 피부 질환은요, 피부염증은요, 얼굴에 나타나는데도 왜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붉은 분들 있죠. 빨갛게 이렇게 돼서 피부염이 올라오시는 분들. 그 위와 대장의 증상보다는 훨씬 심한 증상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간 해독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이 얼굴에 있는 피부염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제가 이 부분은 간과 연관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피부염증, 그죠? 그런 경우에는 간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묘기증 같은 것도 있죠. 이렇게 긁으면 그렇게 손톱 자국이 생기는 거, 그런 경우도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특히 두피염 있죠. 머리 위에 있는 두피염은 간의 독소가 올라온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탈모가 되기도 하죠. 그죠? 자, 이렇게 간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인체 해독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체가 눈사람을 하나 그려보죠.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 몸에서 독소는 여러 방면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코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주로는 입이겠죠. 그죠? 입으로 가장 많은 독소가 들어옵니다. 물론 주사도 있고요. 피부로도 사실은 약간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은 사실 입으로 들어오죠. 그죠? 입으로 들어오는데, 이 입으로 들어온 독소들은요, 위장관이나 이런 걸 거쳐서 결국은 모든 대부분의 독소는 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신장과 연계해서 소변으로 배출하거나 다른 경로로 이 해독한 물질이나 독소들을 배출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런 정상적인 해독 과정이 약화되거나 아니면 그 정상적인 해독 용량보다 훨씬 초과된 그런 독소가 몸 안에 쌓이게 되면요, 이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마지막 통로가 바로 피부입니다. 우리 몸은 최후의 피부로 그 독소를 배출하려고 하죠. 그래서 온몸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염이요. 그래서 간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이 좋지 않으시면
얼굴에 그 광택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주로 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면 뭐 1박 2일로 이렇게 카드 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과로를 하고 나면 아침에 얼굴이 어떻습니까? 거무튀튀하죠. 칙칙하고, 그죠? 빛깔도 사라지고요, 그죠? 광이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간의 피로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의학서에 보면 몸에 이 거름이 낀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거뭇하게 이렇게 거름이 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쓸개, 담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지방의 소화라든가 여러 부분을 저희들이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간과 담도 피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요. 피부의 광택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소장과 피부의 관계인데요. 이때 윤택함은요, 여러분들 아가씨들이나 여학생들 보면 얼굴이 좀 하얀데 좀 창백하신 분들 있죠. 그죠? 약간 거칠면서 윤기가 좀 적고 창백하신 분들. 그죠? 약간 하얗다보다는 허옇게, 그죠? 경상도 말로 허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백해지는 거죠. 이건 소장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드시거나 해서 영양분을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95% 이상의 영양분을 이 소장에서 흡수를 합니다. 이 소장에서 흡수한 영양분으로 피도 만들고 세포도 교체하고 뼈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요. 혈액 생성이나 몸의 기능에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쉽게는 혈액이 부족하고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몸을 자윤해 준다 그러죠. 영양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당연히 피부가 윤기가 없겠죠. 그리고 이 소장은 굉장히 배에서 열을 내는 장부인데 이 소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배가 차다는 뜻이죠. 그래서 손발이 차거나 그리고 이런 혈액 생성의 문제로 인해서 기립성 현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차게 하는 냉식, 차게 드시는 것은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자, 이것이 주로 임상에서 겪게 되는 가장 피부와 관련된 증상들인데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놀라운 재생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뛰어난 재생 능력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피부고요. 그리고 이 피부의 재생은요, 피부가 표피, 그리고 진피, 그리고 피하 조직 이렇게 세 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층이 완전히 새 걸로 100%에 가깝게 교체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년도 아닙니다. 그죠? 1년, 2년 아니죠. 그죠? 개월이라고 제가 썼잖아요. 자, 얼마 정도 걸릴까요? 자료에 의하면 1개월입니다. 30일 만에 여러분의 피부는 거의 100%에 가깝게 새로운 피부들로 교체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때죠, 때. 그죠? 그만큼 피부는 탁월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피부가 좋아진다는 걸 잘 못 느낄까요? 그건 여러분들 생활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피부에 좋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계속 드시고 계시고요. 밤에 드시는 그런 식습관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차게 드시죠. 그리고 잠을 제때 안 주무시고 잠이 부족하게 되고요. 자, 폐 이 부분은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병원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폐라든가 이런 그 일부 증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식습관이나 생활 개선으로는 개선시키기 어려운 증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 개선을 하지 않으시면 이 증상이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선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기간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요. 가끔 저를 찾으시는 환자분이 한 50대 중반의 어머님이셨어요. 그분이 한 번은
아드님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료를 받으시려고 오신 건 아니고 같이 이제 제 진료실에 들어왔었는데 턱 밑에 이렇게 피부가 염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피부과 진료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료를 다 마치고 나서 아드님 대장이 안 좋으시네요. 그랬더니만 그 아드님이 그냥 뭐 시큰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한 열흘 후에 다시 저를 찾아오셨어요. 진료를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대구 시내에 유명한 그런 그 내과에 갔었는데 그 굉장히 연륜이 있으신 그런 내과 의사 선생님이래요. 그분이 장이 안 좋아도 그렇게 턱 밑에 피부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문득 제 생각이 나서 다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부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리고요. 그리고 식습관 조절을 제가 강력하게 그렇게 권했죠. 그리고 본인이 더 빨리 나아지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약을 한 제 지어드렸는데요. 저도 그러고는 사실은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1년쯤 지나서 모친이 다시 저에게 침 맞으러 오시면서 따라왔더라고요, 아드님이. 근데 이 턱 밑에 피부가 완전히 깨끗하게 다 나아 있더라고요. 그것이 반드시 제 치료 효과인지는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긴 시간 이내에,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 이내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피부를 훨씬 맑고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병원이나 의사, 약들은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꼭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항상 이 점을 명심하시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개선하시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의 피부는 맑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